여러분의 통장에 몇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여러분이 아닌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화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매년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을 잃은 채 국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가족조차 여러분의 통장에서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어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해도 돈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쓰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국가와 은행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자산을 보호한다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보호는커녕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꽁꽁 묶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는 이걸 국가와 은행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반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지내십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 평생 애쓰며 저축한 돈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남의 돈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러나 제대로 알기만 해도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자산을 지켜드린 금융 전문가로서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사람과 나누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럼 가족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금융보호자 제도나 신탁, 유언장과 같은 실질적 대비책들이 있지만 정확히 모르시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융보호자 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한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란 쉽게 말해 본인이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직접 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미리 지정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하여 통장을 조회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직접 겪은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할머니라는 분이 급히 제게 찾아왔습니다. 남편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로 급히 큰 돈이 필요했죠. 정할머니는 분명 남편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족이라도 출금이나 이체는 절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할머니는 눈앞에 두고도 돈을 쓸 수 없었고 결국 급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제야 정할머니는 금융보호자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며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금융보호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긴급 상황에서 통장에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를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조회나 상품 해지를 대신할 금융보호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한 보호자는 향후 긴급 상황 발생 시 본인의 금융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상품, 해지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보호자는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인출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즉, 여전히 긴급한 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보호자 제도의 뚜렷한 한계로 남아있죠. 실제로 박할아버지와 정할머니의 사례에서도 이체나 인출이 필요했지만 보호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금융보호자 제도를 사용할 때는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보호자 지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다음 단계인 신탁과 유언장 같은 추가적인 방법들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보호자 제도의 간단한 등록 방법과 중요한 장점, 그리고 명백한 한계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효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금융보호자 제도를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과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금융보호자 제도로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금융보호자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신탁 제도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킬 방법, 바로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이란 본인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이 사용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던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병으로 쓰러지거나 자산 관리를 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3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없이 신탁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맞게 맞춤형 신탁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김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탁의 힘은 빛을 발했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 등 김 선생님이 미리 정한 목적에 맞게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하여 가족들은 급히 큰 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죠. 덕분에 김 선생님의 가족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 간 갈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신탁이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긴급 상황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탁은 미리 지정된 목적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뜻대로 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신탁에도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탁을 설정할 때 미리 정한 용도 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리 정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미 치매나 의식불명이 된 상태라면 신탁 내용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용도를 꼼꼼히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만 여러분의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의 유용성을 주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신탁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신탁의 내용과 목적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신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자산 사용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탁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에게 신탁의 유용성을 꼭 알려주시고 함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가족 모두의 미래와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탁의 한계를 넘어 마지막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대부분 미뤄두고 있는 바로 그것 유언장입니다. 신탁의 한계를 채우고 완벽한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유언장의 중요성을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유언장입니다. 흔히 유언장이라 하면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급히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어야만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쌓아온 사랑과 지혜를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근 제가 상담했던 박할아버지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소에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집과 땅은 막내 아들에게 준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공식적인 서류도 없었기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재산 분배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법정 다툼 끝에 재산 상당 부분을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소진했고 결국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화합과 소중한 관계를 끝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차필로 쓰여지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드시 작성 일자를 적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과 도장까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완벽히 인정됩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유언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재산의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가족들이 오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재산을 받는 가족들이 유언의 내용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감정적인 갈등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라 해도 가족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여전히 가족 관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언장 작성과 더불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뜻과 그 배경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유언의 내용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향후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십시오. 복잡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종이와 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나중에 가족 간의 큰 갈등과 법적 다툼을 막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장도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끔 잊고 지내는 휴면계좌라는 위험 요소가 여러분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휴면계좌의 위험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휴면계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휴면계좌란 간단히 말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끊긴 통장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오랫동안 방치된 계좌에 남아있는 소중한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만 주인을 잃고 잠자고 있는 돈이 무려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돈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돈이 자신도 모르게 국가로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금융회사의 관리 방식 때문입니다. 통장의 거래가 한 해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전환되고
이렇게 휴면 상태로 전환된 후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휴면 상태로 전환된 계좌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 돈이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며칠 전 제가 상담했던 김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은행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이 사라졌던 것이죠. 할머니는 처음엔 누군가가 통장에서 돈을 빼간 줄 알고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알고 보니 그 돈은 이미 국가로 귀속된 후였습니다. 김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를 예방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을 방문해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 조회 서비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 조회만으로는 휴면 계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계좌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계좌 간 이체를 하거나 입출금을 한 번이라도 하면 계좌가 휴면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면 계좌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돈은 되찾기 어렵고 설령 돌려받는다 해도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본인 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 휴면 계좌의 위험성을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여러분의 계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대신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리 이 문제를 인지하고 준비해 둔다면 자산이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휴면 계좌 관리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당장 가족들과 모여 여러분 명의의 모든 통장과 계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족과 함께 한 번이라도 점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몇 년 후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휴면 계좌 관리를 완벽히 한다고 해도 미리 준비된 전체적인 금융 계획이 없다면 가족 간의 다툼이나 자산 소멸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철저한 금융 계획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보호자 제도와 신탁, 유언장 작성, 휴면계좌 관리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결하는 것은 바로 준비된 금융계획입니다. 금융계획이란 단지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아온 자산이 실제로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미리 확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없다면 여러분이 평생 애써 쌓아온 재산은 어느 순간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최 선생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알뜰히 저축하며 집과 예금을 착실히 늘려왔습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최 선생님의 검소한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가족 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제대로 된 금융 계획이 없었던 가족들은 큰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집을 어떻게 나눌지, 금융 자산을 누가 관리할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소송비로 사라졌고 가족 관계마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최 선생님 가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된 금융 계획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지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갈등과 불신, 심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된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금융 계획의 핵심은 여러분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보호자 제도를 설정할 때 통장 관리뿐 아니라 신탁이나 유언장을 통해 구체적인 자산 활용 방안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은 건강 문제 등으로 스스로 자산 관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이고, 유언장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 자산 분배와 가족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휴명계좌 관리와 같은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리 금융계획을 준비한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에 비해 법정 분쟁이나 자산 소멸 같은 문제를 겪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작은 계획 하나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획에도 명백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가족 구성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가족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분배나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가 재산을 분배받는 이유와 기준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금융계획은 단지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랑하고 아껴온 가족들에게 화합과 행복이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이 과정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단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준비된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금액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자산 그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지혜로 준비된 유산입니다. 제가 금융 상담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산 관리에도 철저했고 금융보호자와 신탁, 유언장 작성까지 모두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자필로 쓴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란다.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은 가족들은 돈보다 이 글귀 하나에 더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이 편지 덕분에 모두가 냉정을 유지하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할아버지가 남긴 지혜로운 편지 한 장이 결국 가족 간 화합을 지켜준 셈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나요? 단지 돈만이 아닌 가족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되새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함께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과 지혜가 담긴 유산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오랜 시간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과 지혜를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아주 작고 간단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느꼈던 중요한 교훈이나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실수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삶의 지혜를 자연스레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언장이나 신탁을 준비하면서도 자산을 분배하는 기준을 정할 때 무조건 공정한 숫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삶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단지 돈이 아닌 사랑과 배려가 담긴 유산을 함께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지혜로 준비된 유산을 남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같을 수는 없고 어떤 가족 구성원은 이런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남기고자 하는 진심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께서 사랑과 지혜로 유산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과 지혜를 담아 가족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준비할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유산을 실제로 전달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 유언장, 휴면계좌 관리, 그리고 준비된 금융계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돈을 넘어 사랑과 지혜가 담긴 유산의 중요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과 가치 있는 유산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얼마 전 제가 금융상담을 진행했던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계획만 세우고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신탁도 좋고 유언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가족들은 당장 급한 병원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의 가족들은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을 낮춰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간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미루다 보면 결국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해야만 나중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산과 가족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금융보호자 지정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하면 긴급 상황에서도 최소한 통장 조회와 상품 해지 정도는 가족들이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설정도 간단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300만 원 정도의 소액부터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의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탁을 설계하십시오. 미리 상황별 자산 사용 방식을 명확히 정해두면 갑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라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십시오. 대단히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꼭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자필 유언장의 작성 날짜와 서명, 도장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나중에 가족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면계좌 관리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의 모든 계좌를 조회한 뒤 휴면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통장에 간단히 1,000원이라도 입금하거나 이체를 하면 됩니다. 매년 한 번만 이런 간단한 행동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국가로 귀속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 준비는 단지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을 담아 가족에게 사랑과 지혜를 남기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자는 단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가족들에게 혼란과 갈등 대신 사랑과 행복, 그리고 지혜를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가족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과 이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는 작은 결정 하나가 훗날 가족들에게 전해질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진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